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가지 특징을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파란색 펜이 아니고 초록색이에요. 주격조사로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떤 조사가 사용되었는지 보면 일단 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단순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총 세 가지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가 쓰인 경우가 있고 그냥 짝대기 이만 쓰인 경우가 있고 아예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주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는 받침이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말, 씀, 이 이런 경우죠. 물론 이렇게 적고 나서 본 다음에 이어적기가 가능하지만 말싸미로 이어적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는 언제 쓰냐? 이 이는 일단 모음으로 끝날 때 이가 쓰여요. 예를 들면 공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인 공자에는 이가 쓰이지 않고 짝대기 이가 쓰여요. 그래서 결합형을 보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공자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쓰이지 않아도 주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로 끝날 때예요. 예를 들면 바이. 바이는 지금의 배거든요. 이 배가 어떻게 주격조사랑 기능하냐면 그냥 그대로 바이로 쓰면 주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배가로 읽어야 합니다. 근대국어 시기의 주격조사를 보면 이렇게 바이로 써놓고 주격조사를 붙이지 않아도 주격조사가 붙었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격조사 가가 드디어 근대국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바이가로 써서 배가 주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가가 사용이 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관형격 조사가 쓰였는데요. 일단 아이와 의, 그 다음에 시옷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일단 이 아래아가 붙은 거랑 의가 붙은 것은 각각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관형격조사와 시옷 관형격조사는 명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의는 언제 쓰이냐면은 유적명사일 때. 채연이 조사니까 유적명사 뒤에 붙는 경우에 의가 쓰이고요. 그러면 무적명사일 때는 시옷이 쓰이겠죠. 예를 들면 사슴 얘는 여기 아래아가 쓰였기 때문에 첫 번째 의가 선택이 되고요. 부처죠? 부처와 같은 경우에는 시옷을 씁니다. 부처가 유적명사이기 때문에 의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무적명사일 때 시옷을 붙이기도 하고 두 번째 높임의 명사일 때 높임을 높여주려는 명사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관형격 조사로 쓰이지만 관형격 조사 시옷은 어떻게 남아있느냐 지금의 사이 시옷으로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이 시옷을 해석할 때 뭐뭐 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중세국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의문문이 판정 의문문이 있고 설명 의문문이 있어요. 일단 판정 의문문은 판정을 해야 돼. 물어보는 말을 yes나 no로 판정을 하는 경우가 판정 의문문이고요. 설명 의문문은 답변이 예, 아니오로 나지 않고 어쩌리 주저리 설명이 있는 의문문을 우리가 설명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의문문을 쓸 때 어미를 특정 어미를 어떤 꼴로 바꿀지는 의문문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 종인가? 너의 종인가? 라고 물어보는 경우예요.
그러면 맞다, 내 종이다, 아니다, 내 종이 아니다라고 판정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문문의 어미를 무슨 형으로 쓰냐면 아로 끝나는 개통을 써줘야만이 판정 의문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명 의문문.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아니요? 예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 의문인데 설명 의문은 어디, 뭐 언제, 왜와 같은 의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마지막 종결 어미도 아형이 아니고 오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yes나 no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계통의 의문문을 사용해야 되고 혹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오 계통의 어미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계통이랑 오계통은 구분하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판정이나 설명 의문문은 어미 구분을 소멸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통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주어가 어떤 인칭인지에 따라서 의문형을 바꾸어 쓰지 않는데 중세국어는 독특하게 2인칭인 경우에는 의문형을 따로 결정을 해놓았어요. 는다, 난다, 리을다 이렇게 각각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인데요. 한번 예문을 써보면 내가, 네가죠. 어때 안다. 지금 형태로만 봤을 때는 평서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니은다, 난다, 리을다와 같은 형태의 어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너 플러스 이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 안다, 아느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점은 이 어때와 같은 어찌, 뭐 어디와 같은 의문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이런 니은다, 난다, 리을다의 경우는 의문형이 으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너인지 당신인지에 따라서 의문형을 아까 오를 무시하고 이러한 형태의 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인칭 주어만 이렇게 특별한 의문형의 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졌죠. 그래서 근대국어에도 역시 2인칭 주어의 의문문이 더 이상 이렇게 평서형의 형태의 꼴로 띄이지 않고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느냐의 형태로 바꾸어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